안녕하십니까. 네,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예. 이제 문제가 경우에 따라 난이도도 높은 게 있고 답이 두 개씩 있는 것도 여러 개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강의를 듣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쪽에서 나눠준 자료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자, 다 풀어보시면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던가요? 40문제 중에서 반 안 맞춰봤어요? 풀어보고 맞춰봐야지. 풀어보긴 풀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 전에 답이 붙어있던데 답은 다 알죠? 안 봤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답이 이게 여기 붙어있는 답이 틀린 게 있어서 제가 그냥 답을 한번 채점 한번 해보세요. 풀어봤으면. 그러고 해설해 줍니다. 자,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1번. 8번은 답이 틀렸어요. 8번은 5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5번. 9번에 3번. 10번에 2번. 11번에 복수 정답을 해야 됩니다. 1번과 4번. 1번과 4번 둘 다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12번에 3번. 13번에 1번. 14번에 4번. 15번에 4번. 16번에 2번. 17번에 1번. 18번에 2번. 19번에 5번. 20번에 3번. 21번에 3번. 22번에 2번과 4번 두 개를 다 답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2번과 4번 두 가지. 23번에 1번. 24번에 3번. 25번에 원래 5번인데 4번도 조금 문제 있지만 약간 5번 체크해 주시고, 26번에 4번. 27번에 4번. 28번에 1번. 29번에 2번. 30번에 4번. 31번에 5번. 32번에 3번. 33번에 2번. 34번에 4번. 35번에 2번과 5번 두 가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35번에 2번, 5번 둘 다 맞는 거예요. 36번에 4번. 37번에 4번. 38번에 2번. 39번에 5번. 40번에 3번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는 등기촉탁 문제인데, 등기촉탁 하면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뭐라겠죠? 시험에 나오는 게 등기촉탁? 등기촉탁. 시험에 나오는 거. 뭐라겠어요? 뭐부터 떠올려야 돼? 등기촉탁? 그렇죠.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문제. 합격하셨어. 딱 보니까. 2차 최종 합격. 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내용을 얘기가 이게 탁탁 나와야 돼. 그래서 요약집은 여러분들 137페이지 여기 써놓고 다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거기다 문제 옆에다 해놓고 다 공부를 찾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답만 체크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기촉탁이란 자,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 했죠? 6가지. 이게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게 토지 표시죠? 이 중에서 등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입니다. 좌표나 경계는 등기부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토지 표시사항을 무엇과 대장, 지적공보 중 요 대장과 등기부 간에 요 토지 표시사항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가 즉 지적소관청이 이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촉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등기촉탁. 그래서 등기촉탁을 하면 대장에 즉 항상 제가 이원적 공시방법 얘기했죠. 대장의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되고 여기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 표지앱에도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 그 다음에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여기는 등기가 된다. 그래서 이원적 공시방법이 이렇게 선 등록 후 등기 이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이원적 공시방법 하에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즉 여기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면 등기부 표제부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촉탁이다 라고 얘기했고, 신규 등록의 경우는 최초로 토지를 등록하는 거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 자체가 없어 일치할 장부가 없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이거 항상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건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사실관계는 토지 표시가 아닌 권리관계는 촉탁할까 안 할까? 촉탁할 이유가 없죠. 권리관계 기준이 어디야? 등기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등기부상 이전 등기하면 여기 먼저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소유자 스스로 신청한 거지.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대장 소관청 통지를 통해서 대장을 거꾸로 일치켜주는 절차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기촉탁은 이 사실관계 토지 표시에 대해서만 문제되는 거예요. 권리관계는 촉탁할 이유가 없지. 그럼 1번 보세요. 가장 전형적인 것이 등기촉탁해야 하는 경우를 찾으라 하겠는데 4번 자 신규 등록이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이를 토지당에 등록한 이게 신규 등록이니까 전형적으로 뭐 하지 않는 거야? 등기촉탁하지 않는 게 딱 이게 떠올라야 돼. 일단 4번은 답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5번 보세요. 소유권 변경 사실. 소유권 변경은 사실관계 아니지? 이거 권리관계잖아. 이거 등기촉탁할 이유가 없어 일단은. 4번 5번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 1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소관청이 직권을 경계 위치정정. 위치정정이 뭐라고 배워서 위치정정 등록상 정정해서 직권정정 사유 있다 했어 없다 했어 10가지 얘기해줬죠. 위치정정이 뭐예요? 위치정정 무슨 말이라고 들었죠? 생각나는 거. 위치정정이란? 에? 그렇지. 면적 변동 없이 경계의 위치만 고치는 걸 위치정정. 자, 면적의 변동은 없고 경계 위치만 고치는 걸 위치정정. 이건 무슨 사유? 직권정정 사유. 직권정정 사유 10가지 중에서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두 번째입니다. 자, 직권정정 사유 중에서 두 번째 들어가 있죠. 그러면 면적 변동이 없으니까 등기부 바꿀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여기 면적 변동이 없어. 경계 위치만 바뀌었어. 등기부 바꿀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부 표제부를 바꿀 일이 있어야 촉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직권을 뭘 정정했다? 소유권을 정정했어. 소유권 기준이 어디야? 등기부잖아. 등기부. 이걸 토대로 여기를 정정했으니까 또 등기부 촉탁할 이유이 없지.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과 4번과 5번은 등기 촉탁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3번은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다. 그럼 명칭 바뀌면 소재. 여기 변동이 오죠? 소재 변동이 오지? 이걸 어떻게 했다? 직권을 고쳤어. 직권으로. 소관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이거는 등기부도 역시 고쳐줘야 되는 사유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 촉탁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일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거 아마 건지고 가면 돼요. 일단은 신규 등록은 뭐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건 일단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요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물어본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번 문제는 지목 결정에 관한 설명 좀 옳지 못한 것. 지목에 대해서는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단서 조심하라 그랬지. 단서. 지목에 대해서는 단서. 그래서 이 지적도 쉽다고 하지만 여러분 원리를 제가 얘기한 원리를 이해하고선 보면 굉장히 쉬운데 그냥 마구잡이로 암기하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적은 배경이 민법처럼 등기는 민법이 배경에 깔려 있으니까 조금 물권법을 다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지적은 맨 땅에 헤딩하기 그냥 해도 돼요. 되긴.
그냥 원리만 알고 이해만 하면 돼. 아, 이런 절차로 토지를 등록하고 이 변동사항을 관리해주고 나중에 사후에 정리해준다. 요 절차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시간이 임박하면 지적 요약집만 3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적은 12문제 중에서 10문제 다 맞아요. 10문제 이상. 그러니까 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읽어보면 돼요. 자주. 특별한 배경이 없어도 돼요. 맨 땅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러면 시험 직전까지 그렇게만 읽어주면 지적은 문제 많이 쉽게 점수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지목에 대해서는 28개 지목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물론 지목 설정의 원칙이나 표기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28개 지목 중에 항상 본문이 있고 뭐가 있다? 단서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거 조심하라 했지. 다만, 단 이렇게 나와. 다만. 이런 경우 제외시킨다라고 한 거 요걸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 중에서도 핵심 단어가 뭔지가 항상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했고 이 핵심 단어 중에서 전체를 다 인용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씩 끊어서 냈을 때 헷갈려요. 딱 하나씩 딱 끄집어냈을 때.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지목 결정에 관한 설명 옳지 못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이건 요약집 108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세요. 108페이지. 여러분들 페이지 얘기 좀 꼭 찾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108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자 유원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유원지 108페이지 찾아보시면 유원지란 일반 공중의 의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 이런 게 언급되어 있죠. 단서가 뭐냐?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 부지와 자 하천, 국어 또는 공유,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시 한번 공유,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뭔다고?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단서 이건 제외시킨다. 여기 시험 문제 단서 제외시킨다. 유원지가 아니란 얘기지? 자 그러면 2번에 4번지를 보세요. 공유인 호수 이게 뭐야? 공유유지지. 공유유지에 설친 유선장은 유원지로 지목 설정하는 게 아니라 유원지에서 뭐 한다고? 제외시킨다는 단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서 속에 들어갔으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찾아보면 다 맞아요. 그 다음 3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지적 측량은 자 지적 측량은 요약집은 139페이지 보시면 되고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139페이지. 요약집은 139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자 항상 지적 측량이 나오려면 토지를 이 토지에 관련된 요소 중에서 3가지가 문제됩니다. 토지 경계나 좌표나 면적을 결정하려면 이건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를 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첫째 토지를 뭐 한다고 이렇게 등록하기 위해서 또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뭐 하기 위해서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정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적 측량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요 경계.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의 종류는 이런 개념에 맞는 종류는 13가지가 있다. 그래서 140페이지에 보면 지적 측량 종류를 13가지 언급해 놨어요. 그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5가지를 140페이지 박스 안에 실어 놨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기초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측량, 경계본 측량 요 5가지는 특히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13가지 중에서 요 5가지 들어가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면 3번처럼 지적 측량 대상되지 못하는 거 인접 건물 사이의 관계. 지적 측량은 경계를 등록하는 거야. 토지 경계야, 경계. 토지 피장, 이 경계 좌표 면적 중에 요거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게 목적이므로 건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지적 측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소유권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계를 보관한다. 이게 뭐라고 여기서 경계보건 측량. 13가지 중에 뭐가 된다고 이게 경계보건 측량. 지적 측량에 속하는 겁니다. 경계보건 측량. 그다음 두 번째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경우가 뭐예요? 이게 분할 측량. 지적 측량 중에 토지 분할 측량. 이렇게 개념 나오죠. 세 번째, 지역 삼각 보호조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경우 기준점 관련된 걸 뭐라고 한다? 기초 측량이라고 했죠.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이나 지역 삼각 보호조점이나 도근점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걸 다 뭐라고? 기초 측량.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등 나오면 그냥 무조건 지적 확정 측량. 여기 지적 측량 개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지적 측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 그다음 4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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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만 이 법률에서 자연공원, 그것도 이제 두 가지 묘지공원하고 제가 공원에서 주의할 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잠깐만요. 예, 그렇죠. 공원에서 자연공원법상 공원인데 이건 자연공원법상 공원이 아니고 국토개발 이용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어떤 거냐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공원이라는 것이 이제 근거 법률이 문제되는데 여기서 그냥 국토계획 및 이용화 법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했을 때는 이것도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번도 사실은 자연공원으로 고시된 토지 지목 이렇게 나왔는데 자연공원법상 공원 이 법률 자체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거 이것은 임야라겠죠. 대부분이 물론 지목 임야가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임야입니다. 근데 3번도 표현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3번도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확실히 단서에서 틀린 게 있었기 때문에 4번을 얘기해 줬고 이것을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 이렇게 정했다면 이거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확히 표현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법률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된 부분은 이것은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제외시킨다. 이렇게 하면 3번도 이렇게 전제를 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두 가지 묘지공원,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상 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이 두 가지는 법률 및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됐어도 공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자연공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보니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아니고 그냥 자연공원 이렇게 나왔어. 국토계획 및 법률에 의해서 애매한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라고 딱 제가 출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됐을 때는 이것은 임야다. 주로 임야입니다. 주로. 그래서 공원 제외시키는 쪽에 속해 있죠. 그래서 3번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3번도 사실은 2번에 3번 지문도 세모표를 해놔야 되는 거 맞아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역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신 분이 말씀하시는 건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신 겁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3번도 세모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이것도 지목과 관련된 건데 옳지 못한 걸 찾으라 했죠. 이것은 지목에 대한 일반 원칙, 즉 지적은 실질적 심사하기 때문에 지적공부상 묘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묘지가 없고 밭으로 전으로 이용되어 있다면 현질 조사에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해서 이게 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이것은 지목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의 원칙을 일단 언급하시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자 목초지 이게 목장용지 되죠.
3번 지문도 이것은 택지조정사업공사 준공됐을 때는 지목이 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임야에서 대로 직접 바뀌려면 등록전환이 먼저 따라와야 돼. 등록전환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거죠. 수반한다 이런 얘기고 4번 같은 경우는 자 공장용지 안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의료시설은 다 공장용지로 된다는 것이고 5번 같은 경우는 다 잡종지에서 언급한 지뢰신 내용이나 지금까지 출제했던 내용들이에요. 분묘 종말 처리장, 우연물 이동 탱크 저장소, 홍나물 재배사 부지. 그래서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옳지 못한 거 1번이 틀렸다고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는 역시 이건 지적이 5대 이념 관련된 건데 여러분 이건 요약집은 92페이지에 보시면 되죠. 92페이지에 자 5대 이념이 뭐라고 했어요? 국공영 실직 이렇게 했죠.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내지는 지적 등록주의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 등록주의 이렇게 5가지를 5대 이념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5대 이념. 그러면 여기서 5대 이념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금 1번 지문은 지적 국정주의란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 표시, 이건 국가기관이 결정, 즉 토지 표시 결정권은 국가만이 갖는다는 것을 지적 국정주의라고 하니까 맞는 것이고 2번은 모든 지적은 세지적으로 비롯됐으나 현행 지적은 법지적으로서 지적의 정밀성을 특히 강조한다. 이건 역사적 변천 과정, 즉 발달 과정별로 보면 처음에 등록을 시작한 게 과세, 세금 부과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거 세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세지적, 이걸 과세지적 다는 말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법지적. 이 법지적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 즉, 이 법적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소유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했어요. 이게 이제 다목적 지적으로 이제 발달해 가는데 선진국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법지적 상태에 있다. 세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 면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면적 본위로 운영되어 있고 법지적 내 소유지역에서는 경계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위치 본위, 위치란 건 경계 위치입니다. 위치 본위로 운영된 지적, 정밀성을 강조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를 때 현재 법지적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3번의 지역 측량 결과에 대해서 검사하거나 토지 이동조사. 이건 전부 다 실질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를 실현시켜준 제도죠. 실질적 심사주의. 그 다음 4번 지문같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이건 제1조 지적의 목적에 들어가 있죠. 목적에. 5번 지문 지적 등록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적 형식주의와 같은 말, 지적 등록주의. 자,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효율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6번 문제 보세요. 이것은 이제 소유권 정리 절차 옳지 못한 거. 이것은 소유권 정리는 여러분들 요약집 137페이지에 보시면 소유자 정리 절차가 나와요. 137페이지. 거기서 소유권 변동 일자를 결정할 때는 137페이지 펴보시면 요약집은 거기 보면 소유자 변동 일자를 써놨어요. 자,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변동됐을 땐 등기 접수일자가 소유권 변동일자다. 자, 미등기 토지의 경우는 소유자 정리 결의를 한 날짜다.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를 막아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매립 준공일자다. 이건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고 언제 취득했느냐? 매립 준공시에. 그래서 매립 준공일자가 소유권 취득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6번의 2번 지문처럼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은 신규 등록한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 없이 원시 취득했고 이걸 지역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지역 형식주의에 따라서 등록할 뿐입니다. 그래서 등록했을 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 없이 원시 취득한 것이다. 소유권 취득은.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것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였었죠.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설정 시 건물 권리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분할의 경우 125페이지 가보면 자, 요약지문 125페이지를 펴보시면 분할 시, 자, 원칙적으로 분할했다는 경계 결정할 때 건물을 권리게 할 수 없다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원칙적으로 건물을 권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판결, 공공용 토지 분할,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분할,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이때 공공용 토지 지목 8가지, 도제, 하구유, 철수, 학 8가지 지목까지 같이 알아두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 4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건물 권리가 있는 예외. 그래서 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7번에 1번은 이것은 뭐냐? 대의 신청에서 나오는 대의권자. 이거와 별도로 건물 권리가 있는 예외와 별도로 토지이동 신청권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에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하는데 소유자가 하지 않을 때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위권자 뭐가 있다 했지 이거? 국공사채 이렇게 했죠? 국공사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대위채권자 이 4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번은 1번은 대위권자에 나왔던 거예요. 대위신청. 요약집은 뒤에 어디로 보냐면 13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어요. 요약집은 요 대위권자는 다 중요한 거예요. 135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요거 건물 분할을 하지 예외, 건물 권리가 할 수 있는 예외는 125페이지 보시고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구나, 요런 게 문제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선 체크해 놓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7번은 1번이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자, 다 4가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문제.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상청, 직권정정 사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직권정정 사유. 직권정정 사유는 자,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요약집은 130 정정에서 133페이지 보시면 돼요. 133페이지. 133페이지 가면 등록상 정정, 거기 직권정정 사유가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직권정정. 10가지. 뭐뭐과 다르게 잘못하여. 그래서 등록상 정정은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이냐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냐 나눠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경계정정은 신청만 되고 나머지 직권정정은 법정돼 있다. 법으로 정해준 10가지가 있다 했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133페이지 요약집 직권정정 사유 10가지 언급해 놓은 걸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등록 전시 5차 허용법이 초과할 때 거기 10번에 나와 있죠. 박스 10번에. 그 다음에 2번처럼 면적 증가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이걸 위치 정정이라고 해서 제2호 2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지역공고 등록서 잘못 입력됐다 7번째 나와 있죠. 입력을 잘못했다 7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측량성과 다르게 5번째 5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1, 2, 3, 4는 직권정정 사유에 들어가지만 5번은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되지 않은 이건 상식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잘 보세요. 지적과 이원적 공시 방법이 토지 표시는 사실관계 어디가 기준입니까? 대장이 기준, 여기가 기준이야. 이걸 중심 어딜 바꿔야 돼? 등기부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 등기부를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래지 이 대장을 정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토지 표시는 사실관계니까 어디가 기준? 대장이 기준이야. 이걸 기준 어딜 바꿔야 돼? 등기부를 바꿔야지. 이 대장 지적 공부를 정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놔두고 이쪽을 상대를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직권 정정하는 게 아니죠. 원리를 아시면 답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9번 문제. 자, 이것은 토지 조사 등록 절차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요약집 97페이지를 보시면 97페이지면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97페이지에 언급된 65조 내용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있어요. 64조. 자, 97페이지에 보시면 요약집은 특히 거기 법률 64조에 보면 그 1항, 2항 아주 시험에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두 가지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 표시를 측량, 조사 측량 지역 공부에 등록하라 이렇게 했고 현실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한다. 이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는 자, 먼저 지역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해라. 조사 계획을 수립하면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한 내용을 조사부에 기록하고 이걸 지역공부에 정리하기에 앞서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 순서를 얘기했죠. 그래서 9번에 3번 지문처럼
토지 소유자 신청해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냐? 승인이 필요 없죠. 소관청이 직권한다고 했잖아요. 승인 받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만 5번에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라는 것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말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표시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정리하고자 할 때 토지동 조사부의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 즉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주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 10번 문제는 지적공부 등록상 잘못 연결된 거, 이것도 약간씩 변형시켜 놔가지고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 등록상은 시험에 해마다 나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지적공부에서. 그래서 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아니,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한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출제한 사람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변형을 준 거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걸 작성한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걸 작성하고 한다. 이렇게 정확한 명칭을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117페이지에 보시면 117페이지에 지적공부 등록상 정리된 요약된 게 있어요. 그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모든 지적공부 등록상 공통된 게 뭐라 했지? 소재 지번,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했죠. 그리고 각 지적공부별 특유한 사항들 암기할 게 몇 개씩 있어요. 그걸 알아두면 됩니다.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는 당연히 고유번호가 있죠. 도면 빼고 다 있는 거니까 고유번호는. 그 다음에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 세 가지 암기라 했죠. 어떤 거? 부호, 부호도, 조합표. 이거 세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임야 대장, 이건 협의 대장이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이건 도면, 지적도면을 주로 도면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눠졌을 때 가시적 지적공부 중에서 모든 지적공부 공통사항은 소재지번, 그 다음에 고유번호 도면 빼고 다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특히 특징들 중에 암기할 게 토지 임야 대장 뭘 암기하라? 여기만 있는 것 중에 기억할 게 뭐 있다고 했어요? 토지 면적, 그 다음에 지목을 정식명칭으로 써라. 정식명칭으로. 토지 이동 사유, 이 세 가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기타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고, 공유지연명분 소유권 지분, 대지권 소유권 지분 이외,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전유분 건물 전유분의 표시, 그 다음에 건물 명칭, 이런 거 세 가지 들어가요. 그래서 요 아까 얘기했던 페이지에 거기 도표 정리된 거 117페이지 나온 거 있죠? 그 최소한 그 내용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재지번 공통이고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고, 소유자 표시는 광의대장에 있으며 토지임야 대장 면적과 지목, 정식명칭 써라. 토지이동 사유 이 세 가지는 암기해야 되고, 공유지연명분 소유권 지분을 암기해야 되고,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이 세 가지 암기해야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호, 부호도 좌표 세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도면하면 첫째 경계, 그 다음에 색인도, 도각선, 그리고 도각선 수치, 이 정도 알아야 돼요. 거기서 꼭 나오는 것들 몇 개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거기 등록상 다 맞고, 2번 공유지연 명분 뭐가 들어간다고? 지분이 들어가지만 뭐는 안 들어가? 면적은 들어갈 수가 없죠. 면적은 들어갈 수가 없다. 면적은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3번 도면, 지역도 즉 도면이죠. 각 필지 용도가 뭐야? 용도가 뭐라고 한다? 이걸 지목이라고 하는 거야. 지목을 도면에 쓰느냐? 약식 부호로 한 자씩 쓴다 했지. 부호로 한 자씩. 그 다음에 토지 형태, 이게 뭐야? 각 필지 형태가 뭘까요? 경계. 토지 경계 모양. 경계가 나오면 토지 모양 형태가 나오지?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 놨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건물 표시나 대지권 비율이라고, 대지권 집, 이것도 명칭 표현을 잘못 썼어요. 대지권 비율 이렇게 써요. 대지권 비율. 대지권 지분 이렇게 쓰지 않아요. 대지권 비율을 고쳐주세요. 이런 건 이제 표현이 좀 잘못된 걸 고쳐가지고 쓰면 되고, 토지대장의 개별 공시 있거나 면적, 이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기억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4번 지문에 대지권인 지분보단 대지권 비율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이제 등록 말소 문제인데, 127페이지에 가면, 여기 127페이지, 일반적 사유 중에 등록 말소. 이 등록 말소 특징이 뭐라고 했죠?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된다? 바다로.
하천 부지가 되면 뭐라고 해서 이거 지목 변경 사유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90일이네, 이것만 60일이나 90일 기준일이 틀리라고 했지, 나머지는 발생일이지만 이것은 말소 통지받은 날부터, 말소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 했어. 그리고 이걸 90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말소하고, 나중에 이걸 소공통지, 소공이란 뭐야? 소속 공인 중개사 아니라고 했지?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11번에 1번. 자, 90일 이내, 이건 맞지만 사유 발생일이 잘못됐어. 사유 발생일이 아니고 뭐라고? 말소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등록말소, 등록토지가 바다로 하루에 모래 하나씩 들어갔어. 언제부터 발생했다고 했어요? 100년 동안 들어갔는데. 언제부터야? 사유 발생일이. 모르지? 그러니까 언제 들어간지 알 수 없다 했잖아. 그래서 이 등록말소는 기산일이 언제라고? 소관청으로부터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다른 거는 사유 발생일이지만 주의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번 틀린 것이었고, 그 다음 4번도 지역공부의 등토지가 지형이 변하도록 해저치마, 즉 바다 밑으로 들어갔으면 등록말소지만 하천 부지가 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천 부지가 되면 지목 변경 사유지 등록말소하지 않습니다. 하천 부지가 되면 뭐 한다고? 지목 변경. 그래서 1, 4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맞는 겁니다. 12번 문제, 면적. 자, 면적은 여러분 112페이지에서, 요약집은 112페이지에 보시면 되고, 면적에서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5사위법, 면적 결정할 때 5사위 방법 알아야 되는데, 면적 나오면 항상, 면적은, 먼저 면적을 결정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했지? 축척 분모를 알아야 돼. 축척 분모가 1000단위를 넘어가는지, 아니면 100단위인지에 따라서 달라져. 100단위 큰 축처, 1000단위 이상 나면 작은 축처. 1000단위일 땐 최소값이 얼마? 1제곱미터. 여긴 최소값이 얼마? 0.1제곱미터. 여긴 등록 자릿수가 어디까지? 1000단위일 땐 제곱미터 자리, 이게 뭐야? 1의 자리. 여긴 어디까지 하겠어? 제곱미터 이하한 자리. 이 제곱미터 이하한 자리가 어디라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이렇게 하려니까 단수 처리해야 돼. 그래서 남 단수를, 여기는 0.5 기준, 여긴 0.05를 기준해서 요 기준값보다 크면 초과하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을 때 5, 4위 판다. 이렇게 해줬죠. 항상 자릿수 하려면 이렇게 축척 분모를 알아야 돼. 축척 분모. 1000단위 넘어가는 건지 100단위인지, 요 100단위 같이 보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같이 보는 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지역 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조합표 등을 작성했다. 고유번호 11번째 숫자가 3일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100단위와 같다고 얘기해줬죠. 자, 요 정도의 면적 결정 방법을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면적 결정할 때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절대로 보지 말라고 했지? 지죠? 면적 나왔네. 계산기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자, 그러면, 어디 12번 보세요. 축척이 1000분의 1이네. 1000단위죠. 그러니까 343.5야. 343.5 제곱미터가 나왔어. 등록 자릿수가 어디라고? 1위 자리.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남는 단수 끝수가 이게 남았어. 얼마 남았다고? 0.5가 남았네. 0.5가 남았으니까 기준값 얼마? 0.5와 비교해서 0.5와 비교해서 큰지 같은지 작은지 결정하면 되지. 같으면 뭐한다? 5서입. 같으니까 5서입 하는 거야. 5서입 할 땐 구하고자 끝자리가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린다. 이게 지금 홀수니까 올려서 344로 결정하는 거야. 항상 자릿수. 그래서 맞고 2번 248제곱미터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두 필지로 분할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한 필지 면적 측정했더니 얼마? 124.7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필지는 이거 얼마? 전체 합이 얼마라고? 248이니까 248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뭐야? 나머지 토지가 나오죠. 이거 합치면 248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123.3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3번 좌표로 계산 면적이 0.053일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0점을 지금 등록한다. 이건 약간 포인트를 엉뚱한 데로 갔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아까 면적을 등록한다 안 한다? 여긴 면적 등록하지 않지. 면적 어디?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면적이 등록상이 아니야. 엉뚱한 데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지역이라면 면적은 어떻게 해? 이런 경우는 최소값보다 작으니까 0.1이 맞죠. 면적 계산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야. 이거는 등록상 이쪽으로 엉뚱히 갑자기 이쪽 문제 난 거야. 등록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는다. 4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그 다음 4번은 임야대장상 면적은 자 1446제곱미터 그 다음에 2434제곱미터인 경우 합병할 때 둘 다 합치면 3880이 나와야 됩니다. 임야대장 등록지는 축척이 1000단이기 때문에 소점 이하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이 도시개발 사업안지역 이 나왔네. 이 도시개발 사업지역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했다 그러면 어디 100단 똑같이 그러니까 5482.5 그대로 등록해야지. 소수 첫째 5482 5482. 지금 얼마라고? 4501이니까 소수 첫째 짜리까지 등록하려니까 단수가 6에 남았어. 0.0501 0.05와 비교니까 어떻다? 초과 올려야 돼. 그러니까 초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준값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을 때 오사히. 무조건 5점만 보고 오사히 보면 큰일 납니다. 5가 나왔으니까 오사히 보는 게 아니고 여기 0.0501은 0.05보다 초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올린다는 거예요. 초과니까 올리는 거야. 같을 때 오사히 보는 거고 5점만 보면 그냥 무조건 오사히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홀수작수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야. 이거는 초과니까 올린다. 그래서 5482.5로 등록한다. 이렇게 되고. 다음 13번 축척 변경. 이건 축척 변경에 특히 자 이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특히 청산 절차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청산 절차. 요약 지금 129페이지 꼭 보셔야 됩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축척 변경 청산 절차에 관한 부분이 다 나왔을 겁니다. 그 중에서 12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는데 131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거기 청산 절차가 나오죠. 청산 절차.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1번은 이제 129페이지에 보면 축척 변경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130페이지 맨 위에 가면 축척 변경 대상 토지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축척의 지역도가 있는 경우에 또 이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즉 소유자 3분의 이상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1번 맞는 것이고 2번 청산금 산정 결과 청산금 부족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청산금 부족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라. 남아도 부담하고 즉 남으면 수입으로 잡고 부족하면 자기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3번 지문은 자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한다 했지. 시행 공고가 20일 이상 했지만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그 다음에 4번 지문처럼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 이것은 시도지사 승인받지 않는 예유 두 가지. 승인받지 않는 예유가 뭐라고 했어요? 도합 두 가지가 있다 했지. 도시개발사업에 제외된 토지 그 다음에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을 바꿀 때 이때는 승인사항이 아니다. 다만 면적만 새로 결정하라. 그래서 토지 표시사항을 새로 결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면적만 새로 결정합니다. 면적만 새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5번은 청산금 납부고지 받은 자 6개월에 납부하고 3개월에 지급한다. 이게 다 6개월 통일됐다고 했지. 납부 6개월 지급 6개월 66 다 통일. 6개월에 납부 지급도 6개월에 지급 똑같이 통일돼 버렸어. 지금은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꿔놔서 법률에 변경된 건 아니었지만 법령 대통령령에서 살짝 바꿔놨어. 한자 올해 한 글자만 바뀌었어. 바뀐 게.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청산금 납부가 종래는 3개월 6개월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6개월로 꼭 조심하세요. 그래서 법률상 변동이 없어 눈치 못 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싹 바꿔버렸어. 이거 하나 많이 바꿨으면 눈에 띄는데 글자 하나 바꿔놨어. 웬만한 사람 눈에 띄지도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4번은 자 이것은 지번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라. 이것은 지번에 관한 거네. 99페이지 요약지를 보시면 설명이 다 나와. 지번 표기 방법과 지번에 관련된 99페이지 참고로 보시고 자 99페이지에 지번에 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특히 1번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 지번 숫자에 산자를 붙인다. 산자를 붙이는 것은 언제 산자를 붙인다 했지? 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산입니다. 근데 임야일지라도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산자를 안 붙여요. 지목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분할시 지번부여 방법. 3번 도시개발 사업지역 즉 지역 확정 측량한지 지번부여 방법. 그 다음에 4번도 같은 방법인데 자 2번은 분할로 인해서 지번을 부여할 때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사용하고 즉 분할전 지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할 지번의 본번인 본번. 분할의 경우는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부번이 두 번 붙어야지. 그래서 항상 지번 부여 방법은 4가지가 있다. 99페이지 설명한 거. 지번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 시 신규 등록처랑 똑같아요.
분할시 지번부여 방법, 합병시 지번부여 방법,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 전부 다 원칙과 뭐로 간다? 예외로 간다. 구조는 원칙과 예외. 신규 등록 등록조 안시는 종전 지번 중 뭐만 쓴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예외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하는 경우 세 가지 기억하고 있다 했지. 최원수, 최종 지번의 인접, 먼거리, 수필지 이렇게 세 가지. 분할시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예외는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 이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될 의무가 있다. 합병의 경우는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고 예외는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 이 건축물 지번 합병의 지번을 신청했을 때만 의무가 되고 신청이 없으면 원칙으로 간다. 이렇게 있습니다. 확정 측량한 지역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되 이 본번 중 제외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이런 경우는 쓰지 않고 부족한 지번은 메꾸는 방법은 단지식 블록식으로 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걸 주운용하는 경우 세 가지. 주운용하는 경우 어디에 이게 지축행 이렇게 있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시. 그리고 공사 준공전에 미리 부여할 때도 이거랑 쓰되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14번은 옳은 걸 찾으라겠는데,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은 확정 측량 지역에 대한 지번 부여할 때 최종 지번에 인접한 토지인 경우에 인접 토지 본번,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은 신규 등록 등록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4번 같은 경우 설정 단위에 따른 부여 방법으로 주로 단지 단위법, 즉 단지식을 사용하나 진행 방향에 따를 때 단지식 같은 개념. 단지 단위법, 단지식, 블록식 이걸 쓴다는 단지식, 블록식 예외로 들어가 있죠. 합병에 따른 지번, 합병 전 지번 중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된 지번이 아니고 선순위 지번,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 이건 주거 사무실 건축물 있을 때 요때만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 해줘라 이런 얘기. 그 다음 15번 문제는 이것은 이제 옳은 걸 찾아야겠네요. 이것도 이제 대위 신청 관련해서 아까 이제 135페이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자, 소유 상속이나 수용한 자 전부 다 누구야 이게 소유자니까 토지동 신청권자, 즉 토지동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도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동 신청에 가름한다 했지. 따로 정리 신청할 필요 없어요. 신청 가름한다기 때문에. 3번은 하천, 유원지, 채용리, 공원 등 공공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지목 변경과 분할을 대위할 수 있다. 자, 공공용 토지 대위 신청, 도제하고유, 철수학, 도제하고유, 철수학. 그래서 이것도 옳은 걸 찾아야겠죠. 이 지목이 다 틀렸네요. 3번 같은 경우 하천, 유원, 하천만 해당돼. 여러분 요약지 135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135페이지 보면 대위 신청에서 대위 신청. 자, 거기 보면 토지 소유자는 이것은 뭐 상속이든 다 토지 소유자예요.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가지가 나오니 국공사채라 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 장이 대위할 수 있고, 공동주택 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대위할 수 있고,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그 지목이 도제하구유 철수학까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천은 들어가 있어요. 하천이니까. 그런데 유원지나 채용용지 공원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유원지, 채용, 공원 이 지목 자체가 맞지 않아요. 대위할 수 있는 지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건 두 번째, 공동주택 부지 경우 사업 시행자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일부를 매매한 매수인은 누구냐? 채권자의 대위권이 있지만 60일 이내 의무는 없어. 60일 이내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 분할을 대위할 수 있다. 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권이 있지만 60일 이내에 대위하는 이런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대위 신청권이 있지만 60일 이렇게 요건을 붙이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왼쪽에 도시개발 사업지역의 특례가 있었죠. 이 사업 완료 신고로서 대위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언제나 환지를 수반할 때만, 환지 방식으로 이룰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신고로서 대위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환지를 수반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16번 문제는 고유번호 문제. 고유번호는 요약집 114페이지에 그 설명해 놓은 것만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114페이지에 보면 고유번호에 대해서 19자릿수 구성과 이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항상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알아둬야 될 게 자릿수, 그 다음에 각 그 나타나는 코드가 나타나는 의미하는 내용,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도면 없고, 자릿수는 19자리다. 19자리. 구성은 맨 앞에 10자리, 11번째 한 자리, 그 다음에 8자리. 이때 10자릿수는 뭐라고 해서 이거? 행정구역 표시. 즉, 소재를 말하고, 소재. 뒤에 8자리 뭐야, 이건? 지번. 4개씩 나눠서 4개는 본번, 4개는 부번이라고 했지. 11번째 숫자가 뭐라고 해서 11번째 숫자가, 요게 바로 대장 식별 코드예요. 1일 때는 뭘 맡는다? 토지대장과 지적. 2일 때는 임야대장과 임야도. 3일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토지대장 지적도를 함께 비치해라. 그래서 이때 11번째일 때 이 지적도의 특징이 축천 원칙 얼마? 500분을 만들고, 특징 3가지 나왔었죠. 어떤 거? 제명 다음에 좌표라고 써라. 그 다음에 경계점 간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등록한다.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써줘. 그래서 고유번호 19자의 숫자는 이걸 보면은 소재 지번이나 대장 종류는 알 수 있지만 토지 면적을 알 수 없고, 지목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군지 고유번호를 보고 알 수가 없더라. 면적이나 지목이나 소유자는 알 수 없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면적, 지목,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16번 문제 딱 보니까 고유번호 11번째 숫자가 몇이야? 3이지. 11번 세지 말라 했죠. 여기 대시. 여기서 끊어진 거 다음에 3이에요. 여기 3으로 나와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적 공무원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자, 그럼 1번 맞고, 2번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경계의 보고는 도면에 등록된 선에 된다. 자, 경계점 간 거리를 등록한답니다. 여기 특징 중에 거리를 등록하라겠지? 그 다음에 이 도면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측량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즉, 거리가 등록된 건 맞지만 경계의 보고는 도면에 등록된 선을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온다?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이 좌표 값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도면 보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말라고 했잖아.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 실시한 후 확정 측량한 지역. 이거는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번은 뒤에 있는 8자리죠. 478에 12 이게 지번이고, 면적 측정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해야 되니까 그대로 등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유번호를 가지고 문제 만들었던 내용. 좀 쉬었다 할까요? 예.